2024년 12월 3일 난데없는 비상계엄 선포 소식에 전 국민이 잠 못 드는 밤을 보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 외신들도 깜짝 놀라 한국의 소식을 속보로 보도했죠. 국민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함에 밤새 마음 졸이며 뜬 눈으로 6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6시간도 길게 느껴졌던 계엄령을 무려 약 8년 4개월 동안 겪은 국가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이 국가도 이러한 조치의 명분이 정부의 반하는 세력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것이었다고 하는데 바로 필리핀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필리핀은 법도 없고 정의도 없는 오직 대통령의 명령만이 존재하는 세상이었다고 해요. 이에 불복하기라도 하면 감옥에 갇히거나 심지어 쥐도새도 모르게 세상에서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도대체 왜 필리핀이 이러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는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 선거는 매우 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새로운 후보자들과 함께 국민들의 투표로 다음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죠. 이것은 필리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 체제를 따르는 필리핀도 국민들이 자신의 의지대로 투표권을 행사하거든요. 본인이 지지하고 성원하는 후보자에게 아무런 강요도 받지 않은 채 스스로 소중한 한 표를 선사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 2022년 당선된 필리핀의 대통령은 세계를 놀라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봉봉 마르코스. 그는 무려 약 59%의 득표율을 기록하는 등 국민들의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으며 대통령 자리에 올랐습니다. 인기가 좋으면 과반수를 넘을 수도 있지, 그게 뭐 놀랄 일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의 당선에 세계가 놀랐던 이유는 그가 필리핀에서 최고로 악명 높은 마르코스 가문의 자손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르코스 가문이 역사적으로 부정적인 평판을 받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봉봉 마르코스의 아버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페르디난드는 필리핀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집권한 대통령입니다. 무려 21년간 필리핀을 통치했어요. 보통 이렇게 장기 집권 체제를 꾸리는 경우에는 선거와 같은 민주적인 절차로 뽑히는 경우가 드물죠. 대통령 자리에 오르는 것도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이후 권력을 독점하고 무력을 통해 오랫동안 집권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하지만 페르디난드는 1965년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 당선되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52%의 득표율을 기록했을 정도죠. 그만큼 국민들의 호감도가 높았다는 얘기인데요. 대통령이 되기 전 페르디난드는 긍정적인 평가가 더 높았던 인물입니다. 어린 시절 법학을 공부했던 그는 학교에서 두각을 나타낼 정도로 성적도 우수했어요. 그의 이러한 뛰어난 법학 지식이 드러난 일화도 있는데요. 1939년 페르디난드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혐의로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판결로부터 4년 전인 1935년 국회의원이었던 자신의 아버지 마리아노 마르코스의 경쟁자 훌리오 나룬다산의 목숨을 앗아간 혐의였죠. 반면 페르디난드는 이 죄목을 쉽게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그의 법률 지식이 진가를 발휘했는데요. 그는 감옥에 있는 동안 끊임없이 법학 공부를 했고 재판 직전 역대 최고 성적으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게 됩니다. 그는 항소를 진행할 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결과 1945년 자신의 유죄 혐의를 무죄로 뒤집으며 스스로를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화를 통해 그는 필리핀에서 유능한 젊은 인재가 나타났다며 엄청난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페르디난드는 단숨에 스타 변호사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법률적 능력과 지식을 바탕으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페르디난드, 세상에 그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자 그의 마음속에 있던 야망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국회의원이었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정계에 진출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스타 변호사로서 쌓아올린 그의 명성은 그를 초고속으로 국회의원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1949년 필리핀 자유당의 하원 의원으로 선출된 거예요. 그는 선출된 이후 국민들의 인기에 힘입어 당선된 의원답게 민생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 나갑니다. 당시 농촌사회 중심이었던 필리핀 경제를 위해 그는 농업개혁을 추진하기도 하고요. 농촌 인프라를 개선하는 일에 힘쓰며 국민들에게 더 좋은 이미지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그의 이러한 민생 행보는 그를 더 인기 있는 정치인으로 만들어 주었죠. 그리고 이렇게 점점 커지는 인기와 정치적 입지는 그에게 또 다른 큰 꿈을 꾸게 했는데요. 바로 대통령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출마 계획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 이미 자유당 출신이었기에 같은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서기 어려웠던 거죠. 그러나 이 정도로는 대통령을 향한 그의 야망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을 향한 그의 야망에 있어 정당은 중요하지 않았죠. 이에 그는 1965년 자유당의 경
경쟁 정당인 국민당으로 당을 옮겨서 대통령 후보 자리를 꿰차버립니다. 이후 그는 This nation can be great again, 즉 필리핀의 위대함을 되살린다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필리핀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것을 강조했죠. 당시 정권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던 국민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해냈던 페르디난드의 강한 의지와 리더십에 열렬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음 대선에서 과반수가 넘은 약 52%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페르디난드가 악명 높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대의 영웅처럼 비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그의 본색은 대통령이 된 이후 서서히 드러나게 되었어요. 물론 그의 첫 임기 시절의 행보는 후세의 그의 악명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필리핀의 경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고요. 농업 중심 사회였던 필리핀의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시스템을 구축해서 더 많은 농경지를 만들기도 하고 도로, 학교, 병원 등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힘썼죠. 이에 국민들은 그가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진정한 대통령이라며 더욱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완전히 속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페르디난드가 추진했던 모든 사업들이 국가 예산을 완전히 벗어나 해외에서 빌린 자본들로 진행된 사업이었던 거예요. 경제 발전을 내세우며 진행되던 사업들이 실제로 국가의 부채만 쌓아가고 있는 일들이었죠. 이러한 부채는 국가 경제를 조금씩 침체시켜갔고 필리핀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점점 힘들어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1969년 페르디난드의 첫 임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국가를 경제적 어려움에 빠뜨린 페르디난드가 가고 새로운 인물을 뽑으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나 필리핀 국민들에게 이 경제적 어려움이 와닿지 않은 탓이었을까요? 페르디난드는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합니다. 필리핀 역사상 재선에 성공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정계에서는 굉장한 충격이었죠. 그래서인지 그의 재선 이후 여기저기서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었는데 야당에서는 그가 표를 얻기 위해 온갖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국가 자금 약 5천만 달러를 본인의 선거 자금으로 사용한 일이 사실로 드러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를 지지하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완전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겠죠. 페르디난드의 이러한 행보에 배신감을 느낀 국민들은 점점 그에게 등을 돌리게 되었어요. 결국 불만이 극에 달한 1970년 1월 대학생과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는데요. 우리는 이 사건을 First Quarter Storm이라고 부릅니다. 시위대가 대통령궁으로 모여들자 페르디난드는 경찰과 군대를 앞세워 강경하게 대응했어요. 충돌이 너무 격렬하다 못해 시위대 일부가 목숨을 잃는 일까지 벌어졌죠. 이에 분노한 시위대의 저항은 더욱 거세졌고 시위대와 대응군 사이의 마찰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지속된 충돌로 인해 마닐라 거리는 완전히 마비되었죠. 국민들도 도시도 심각한 피해를 본 후 2달 뒤인 3월이 돼서야 시위는 겨우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건을 겪고 난 후 페르디난드는 어땠을까요? 조금은 충격을 받고 개선이 되었을까요? 결과는 예상과 정반대였습니다. 페르디난드는 자신에게 대항하는 세력을 오히려 정부에 반하는 세력으로 지칭하며 또 다른 시위에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리고 그는 비밀리에 무언가 계획하는 듯 보였는데요. 이에 당시 마르코스 정권을 끊임없이 비판한 국회의원인 니노이 아키노는 그가 계엄령을 준비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니노이의 주장이 맞아떨어지고 말았습니다. 1972년 9월 갑작스레 TV에 등장한 페르디난드가 계엄령이 선포되었다고 알린 거예요. 이는 곧 필리핀의 민주주의가 끝나고 페르디난드의 권위적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했죠. 그리고 같은 날 그에게 대항했었던 기자, 학생, 국회의원 등 약 400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이는 곧 국민들을 향한 경고와도 같았습니다. 자신에게 대항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려는 것이었죠. 그는 그 이후로도 약 7만 명을 정치범으로 감옥에 보냈고요. 약 3만 5천 명을 신문하고 3,257명을 처형하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1973년에는 새 헌법이 제정되며 국무총리직이 신설되었는데요. 국무총리에게 어떠한 권한도 주기 싫었던 페르디난드는 자신이 국무총리까지 겸임하며 필리핀을 그의 세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만행으로 인해 필리핀 국민들은 기본적인 권리조차 억압받은 채 살아갔고 경제적으로도 더욱더 힘들어져 갔죠. 필리핀을 다시 일으켜 세우자던 그의 슬로건과 다르게 국민들의 삶은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힘든 삶을 이어가는 와중에 대통령 부부의 사치스러운 생활은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페르디난드의 부인인 이멜다 마르코스는 사치의 여왕이라고 불렸어요. 그 중에서도 그녀의 신발 컬렉션은 아주 유명한데요. 자그마치 약 3,000켤레의 명품 신발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해요. 하루에 하나씩만 신어도 8년 이상을 신을 수 있는 양이에요. 가난한 국민들은 운동화 한 켤레도 아껴가며 살아가는데 국민들과
부부들과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이었죠. 이외에도 가방, 드레스, 보석, 미술품 등 모두 고가의 제품으로 집안을 도배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치장하는 것을 넘어 대통령 부부가 사는 곳까지 사치스럽게 꾸몄는데요. 침실에는 수정 샹들리에가 있고 욕실에는 순금으로 만든 세면대가 있었다고 해요. 심지어 그녀는 필리핀의 문화유산을 널리 알린다는 명목 아래 여러 건물을 짓기도 했어요. 그 중에는 약 2,500만 달러를 들여 지었지만 지금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마닐라 영화센터가 있고요. 지나치게 사치스러워 교황도 사용을 거부한 약 3,700만 달러가 투입된 코코넛 궁전이 있습니다. 이멜다를 괜히 사치의 여왕이라고 부르는 게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대통령 부부의 사치 행각이 전부 나라 돈이었다는 것이었죠. 모두 국민들의 세금으로 사고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금액은 자그마치 약 50억에서 100억 달러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나라 돈을 빼돌린 사건으로는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이들은 해외로부터 빌린 자금과 해외에서 들어온 지원금까지도 손을 댔다고 하니 이 정도면 국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죠. 이런 일들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는 점점 쌓여만 갔고 1980년대 들어서며 국민들의 계엄령에 대한 반감은 이제 한계치에 도달했습니다. 게다가 국제사회에서도 국민 기본권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이에 위기감을 느낀 페르디난드는 결국 1981년 계엄령을 해제하게 됩니다. 물론 이 조치가 페르디난드 정권이 물러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전과 달리 그의 권력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986년 오랫동안 참아왔던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페르디난드의 정권을 무너뜨리고자 필리핀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심각한 경제난과 대통령의 부패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던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국 범국민적인 움직임에 페르디난드조차 버틸 수가 없었고 이 민주화 운동으로 21년간의 길었던 페르디난드 정권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페르디난드가 물러났다고 해서 국민들의 가난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1965년 6억 달러에 불과했던 해외 부채는 1986년 260억 달러로 증가한 상황이었습니다. 무려 43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에요. 필리핀 페소의 가치를 보더라도 1965년 1달러당 3.9페소에서 1986년 1달러당 약 18.4페소로 급격하게 하락했습니다. 사실상 국가 파산 직전의 상태. 그리고 이 모든 짐을 국민들에게 떠넘긴 채 물러난 페르디난드는 하와이로 망명을 가버립니다. 이후 그는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1989년 하와이에서 생을 마감하죠. 지금까지 필리핀에서 8년 4개월 동안 국민들을 절망 속에 가둬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필리핀 국민이라면 페르디난드의 F자만 들어도 치가 떨릴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이 지난 지금 그의 아들인 봉봉 마르코스는 필리핀의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멜다를 포함한 그의 가족은 정치계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고 해요. 앞으로 마르코스 가문이 필리핀에서 어떤 행보를 이어나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